자,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앞에 독립협회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자, 봅시다. 대한제국 고종은 원래 이제 그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를 많이 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한테 많이 퍼준 것도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것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 고종은 우리나라 관리들을 러시아로 직접 보내가지고 러시아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러시아의 어떤 군사 훈련 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 군대 그리고 러시아 훈련 교관 같은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고종 주변을 호위하게 한 다음에 이쯤이면 일본한테 살해당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고종이 환공하게 됩니다. 97년도 2월 달에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옮긴 지 1년 만에 이제 환공하게 되죠. 덕수궁으로, 경운궁이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으로 환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덕수궁으로 환공했던 이유는 당시 주변에 이제 일본이 만약에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도움을 요청할 만한 다른 외교관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게 덕수궁이야, 여기가. 그래서 요 주변에 특히 러시아, 고종이랑 친했던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생각에서 요 덕수궁으로 갑니다.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왕이 돌아오고 나서 칭제 권원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로 즉위하고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고종이 그만큼 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황제가 되고 새롭게 나라 이름을 바꾼다라고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부터는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대한제국. 그래서 대한제국은 일본한테 망하게 되는 1910년까지 대략 한 12년 정도 유지가 됐던 나라입니다. 12년 정도 유지가 됐던 나라. 고종은 이제 황제 즉위식을 당시 여기 환구단이라고 하는 건물, 덕수궁 바로 앞에 있는 요 건물 당시에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요 환구단은 뭐라고 해야 돼? 조선에서 원래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그런 제단입니다. 제단인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원래 황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행위였었기 때문에 요 환구단에 가가지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다는 건 자기가 황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걸 좀 뭐라고 해요? 대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요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이제 조선 지배자는 왕이라 불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보다 한 단계 레벨이 낮은 왕이라 불렀었는데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꾸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본이든 어디든 우리를 건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걸 좀 과시하려고 했었던, 대외적으로 선포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고 연호로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광무. 빛날 광에 싸울 무자. 이것만 봐도 이제 좀 고종이 어떤 의도로 나라를 바꿨는지가 보이죠. 빛내고 싸울무, 강해지겠다라는 거죠. 강해지겠다. 그래서 시행하는 모든 개혁을 일컬어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 이 당시 광무연간이었던 1897년부터 시행됐던 모든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광무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은 구본 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즉 우리의 전통에 괜찮은 것들은 남겨두되 서양의 괜찮은 기술들만 들여올 것이다. 옛날에 동도석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구본신참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시행했던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요. 당시 모든 다른 근대적인 나라들이 선포했던 헌법처럼 대한제국의 헌법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의 헌법.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2항인가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1조 2항인가 항은 헷갈리지만 어쨌든 헌법의 조항에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대한제국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란 말이에요. 황제의 나라. 주인이 백성이 아니야.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에는 약간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요. 즉 민주정치가 아니라 황제의 전제 정치를 헌법에 명문화시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은 민주공화국이다라지만은 지금은 여기 당시 대한제국은 전제 정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지금이랑 다른 건 지금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 있어 지금은. 잠깐만. 자, 이거 같이 봅시다.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나와 있죠. 근데 대한제국에서는 아니야. 전제 정치, 황제 정치라는 뜻이야. 황제 정치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여기 적혀 있지만 아니야. 대한제국은 모든 것을 다, 어디 갔어? 모든 것을 다 황제가 권한을 가집니다. 황제가 권한을 가지는데, 여기 보면은, 황제는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을 제정하는 건 지금은 입법부인 국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모든 것을 다 황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약 체결, 사신을 파견하는 외교,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해서 모든 외교권, 조약 체결권이 황제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외교, 군, 통수권 등등 모든 권한들을 황제가 다 장악하는 황제의 무한한 그런 권한을 명문화시킨 전제군주제로 규정해 놓습니다. 지금이랑 다른 점은 지금은 모든 권한이 대통령한테 다 있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국민의 권한도 또 있어요. 국민의 권한. 모든 국민은 평등권도 있고 신체 자유권도 있고 하는데 아니야. 대한제국 때는 모든 권한은 황제한테 다 있는 겁니다. 요게 좀 차이점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좀 근대적인 헌법의 그런 형식을 빌려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국 국제 헌법이라는 뜻입니다. 헌법. 요게 광무개혁의 첫 번째 내용이고 요거는 사실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 여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원래. 근데 그냥 여기 놔두고. 다음에 기타 다른 광무개혁 내용을 좀 봅시다. 강해지려면 일단 그 나라에 어떤 시스템이 강해야 되냐면 군대가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수부라고 하는 모든 군대를 다 통솔할 수 있는 관청을 하나 만듭니다. 원수부라고 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원수부. 여기 덕수궁 정문인데, 요 대한문이. 요 옆에 있는 건물이 원수부 건물이야. 요거는 군대들이 쫙 있죠. 요 원수부 건물입니다.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황제가 대원수가 되고, 황제가 모든 군대를 통솔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를 개혁을 해서 이런저런 군대를 늘리고 장교를 육성해서 러시아식으로 군사 교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군함도 사요. 양무호, 광제호라고 하는 신식 군함이 아니라 원래 석탄 실어 나르던 그런 화물선이었는데 우리가 사가지고 군함으로 개조합니다. 여기다 대포 달고 해가지고 군함으로 개조합니다. 실제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돼 보면서 이게 양모랑 광제호가 일본이라 싸우지도 못하고서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요게 당시 요거 하나가 대한제국 그 예산의 3분의 1인가를 투자해가지고 샀던 군함이었었어. 근데 한 번도 못 써보고 일제한테 먹혔어.
자, 그래서 일단 강해지려면 군대, 그 다음에 경제죠, 경제. 그 다음은 교육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무개혁이라는 건 나름대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개혁이야. 좀 아쉬웠던 점은 민주적인 제도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나라를 좀 전반적으로 강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개혁입니다. 광무, 이게 무가 싸울 무자잖아.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경제 제도에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걸 시작합니다. 양전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양전을 일단 실시해. 양전이라는 건 토지조사야. 토지조사. 토지조사라고 여기 밑에다 씁니다. 토지를 조사를 합니다. 토지를 조사를 해서 지계라고 하는 땅 문서를 발급합니다. 이게 지계라는 땅 문서야. 땅 문서를 발급을 해서 토지 소유자를 조사를 한 거죠. 토지 소유자를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땅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을 해서 네 땅이라고 인정을 해줌과 동시에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던 거죠. 즉 국가의 이제 재정을 좀 확충시키려고 했었던 의도 때문에 실행을 한 건데 요게 제대로 잘 됐으면은 나중에 일본한테 땅을 뺏기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일본이 이걸 나중에 중단시켜요. 일본이 중단시키고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많이 뺏어갑니다. 나중에 일제시대 때 다시 배울 겁니다. 양전사업, 양전사업, 양전지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둘 다 붙여서 양전은 토지조사, 지계는 땅문서. 그래서 양전지계 사업을 했었다라는 점 잘 기억하고 상공업진흥정책, 이걸 일컬어서 식산흥업, 산업을 이제 흥하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공업을 발전시킵니다. 도로도 깔고요. 요 덕수궁 주변으로 이렇게 쫙 도로를 깔죠. 요 도로 까는 게 당시 프랑스나 미국의 도시 모델, 여기 프랑스 개선문인데 프랑스랑 미국의 도시, 이게 파리야. 이런 도시 모델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모습이 프랑스 파리의 그런 모습을 좀 본따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쫙 깔고 뭐 경복궁에 전등, 전기 같은 것도 들여오고 전화기도 설치합니다. 당시 전화 받을 때 무릎 꿇고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반역으로 잡혀가요. 그리고 뭐 요거는 가로등도 설치하고 여기 전차도 건설을 하죠. 그래서 꽤 조선의 모습을 꽤 근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뭐 철도도 만들고 그리고 서울의 전차도 만들고 도로 건설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그리고 전차가 다니던 길입니다. 전차랑 철도가 다니던 길입니다. 서양식 건물인 요 덕수궁 석조전, 지금도 덕수궁에 가면 있습니다. 요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하는 건물도 멋들어지게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철교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공장, 회사, 그리고 근대적인 시설인 전화, 우편, 절차, 철도, 도로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하고 외국의 유학생도 파견하고 기술학교나 실업학교 같은 것도 많이 건설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었지만 러일 전쟁이 발발해서 일본이 승리하고 바로 우리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됨과 동시에 이 모든 개혁들이 중단됩니다. 도중에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끝맺음을 못 맺고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항상 아쉬워. 우리 이 당시 역사를 보면은 뭘 하다가 중간에 끝나 항상. 그렇지만 의미가 있다. 즉 우리의 자주 독립을 지향을 했었고 근대화를 지향을 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한계는 황제권만 너무 강화시키려고 했었고 백성의 민권은 약간 좀 외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독립협회를 중간에 해산시켜버리기도 했었고 군사개혁을 좀 하려고 했던 게 약간 미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황실 주변에 약간 경호부대를 많이 늘리는 정도의 개혁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고 일본도 간섭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여기까지가 대한제국입니다. 밑에 확인 문제 봅시다. 독립협회는 주로 러시아를 배척했었고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입헌군주제 수립을 주장합니다. 틀리고 대한제국은 민권학대를 주장하는 독립협회를
억제하고 황제권을 강화했죠. 대한제국 시기에도 이런저런 근대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왔다. 서재필은 국립문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독립협회를 만들었고, 만민공동회, 관료랑 시민이 참여한 관민공동회, 그리고 독립협회와 정부는 협의해서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대한제국은 부본 신참에 따라서 개혁을 해서 양전지계 사업도 했었었죠. 인권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고 여기까지 합시다.